안녕하세요. 공간산책입니다. 오늘은 2022년에 새롭게 개통된 서울 경전철 신림선을 타고 이동 중인데요. 색강역부터 관악산역까지 연결되는 신림선은 무인으로 운행되는 열차이기에 이렇게 열차의 맨 앞이나 뒤에서 바라보면 마치 직접 운행을 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오늘은 탑승하는 것만으로도 또 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신림선을 타고 오랜만에 한강의 이남 쪽으로 넘어가 아직까지 서울의 옛 모습을 담고 있지만 이곳 역시 재개발로 인해 곧 있으면 지금의 풍경을 볼 수 없을 예정인 동네와 한때 고시촌의 성지로 불렸지만 이제 그 명성은 사라지고 조용한 모습으로 바뀐 동네를 함께 산책해 보려고 하는데요. 따스한 봄 햇살이 맞이해주는 오늘은 서울대 벤처타운역 1번 출구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출구에서 나와 바로 앞쪽에 보이는 횡단보도로 건너가겠습니다. 그런데 서울대 벤처타운역이라고 해서 판교나 가산 디지털 단지처럼 뭔가 신축의 높은 빌딩들이 자리하고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침부터 운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볼 수 있는 도림천과 오래되어 보이는 낮은 건물들, 그리고 정겨운 모습의 재래시장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오늘 제가 처음으로 둘러볼 동네는 서울시 관악구에 위치한 삼성동입니다. 엥? 삼성동? 거기 코엑스 있는 동네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도 처음에 서울에 삼성동이 또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찾아보니 이곳이 예전에 신림 6동이었는데 2008년에 신림 6동과 신림 10동을 통합하여 삼성동으로 이름을 바꾸었더라고요. 강남구에 있는 삼성동은 이룰성을 쓴 삼성동이지만 이곳 관악구의 삼성동은 성인성을 쓴 삼성동이라고 합니다. 근처에 삼성산이 있어 동명을 삼성동으로 지었으며, 지금 제가 걷고 있는 삼성동 시장 또한 예전에는 신림 6동 시장 혹은 6동 시장이라고 불렀다고 하네요. 재래시장은 뭔가 딱히 사지 않아도 다양한 볼거리를 구경하는 재미가 있죠. 보기만 해도 군침이 흐르는 빛깔 좋은 과일들과 싱싱한 해산물은 물론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한과랑 강정들도 한가득하고, 그리고 고양이도, 응? 이 녀석은 여기 지킴이인가 보네요. 하하. 이른 아침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삼성동 시장에서는 많은 분들께서 장을 보고 계셨는데요. 이렇게 활기찬 동네 시장을 오랜만에 보다 보니 걷는 내내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시장 골목을 걷다 보니 계속 한눈을 팔게 되어 옆 도로로 나와봤는데요. 낮은 건물들과 정겨운 간판 덕분인지 서울이 아니라 어디 시골 읍내에 나온 기분이 들기도 하고, 제가 서울에만 40년이 넘도록 살고 있지만 이쪽에는 거의 올 일이 없어 이런 동네가 있는 줄 꿈에도 모르고 있었는데, 예전에 한 구독자님께서 이쪽 동네를 소개해 주신 덕분에 오늘 재미있는 산책이 될 것만 같은 예감입니다. 이제 시장의 맞은편에 있는 작은 골목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한 사람이 지나다니기도 힘든 좁은 길을 따라 들어서니 줄지어 매달려 있는 등불들과 작은 점집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골목 안쪽으로 들어오니 더 많은 점집들이 저를 맞이해 주었는데요. 저 혹시 올해 안에는 공간 산책 구독자 10만 달성 가능할까요? 라고 들어가서 여쭤보고 싶기도 했지만 저는 구독자 수에 연연하는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에 궁금증을 뒤로하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거짓말. 구독자 수 몇 명인지 맨날 확인하면서. 조금 찾아보니 이 골목은 삼성동 점집 골목으로 현 시점 서울에서 가장 많은 점집이 몰려있는 곳이라고 하네요. 관악산과 삼성산의 전기를 받아 이곳에 자리를 잡은 무속인들도 많이 있지만, 과거 점집의 대명사로 불리던 미아리 고개가 뉴타운으로 재개발됨에 따라 이곳으로 이주해온 무속인들이 많아져 더욱 많은 점집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점집들뿐만 아니라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오래된 건물들도 볼 수 있었는데요. 와, 진짜 옛날 건물 같네요. 원형 기둥이 특이하죠? 보통 서울하면 초현대화된 모습의 높은 빌딩들과 북적거리는 사람들로 가득한 거리의 모습을 대부분 상상하게 되지만, 그 이면에 자리한 동네들을 조금만 살펴보면
아직 옛날 서울의 모습을 담은 곳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점집 골목에서 나와 다시 길을 건너 시장 뒤쪽에 있는 동네로 가보겠습니다. 이쪽 골목의 풍경 또한 점집 골목과 비슷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는데 좁은 골목길 양옆으로 대부분 1층의 낮은 집들이 자리하고 있어서 그렇지 않나 생각이 되었는데요. 잠시 동네의 형성 과정에 대해 얘기해보면 아주 오래전 서울이 급성장하기 시작한 1960년대 후반 잇따른 개발 사업으로 인해 서울 도심에 있던 무허가 주택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였는데 당시 신림동 일대가 이를 해결해줄 묘안 중 하나로 떠오른 것이었습니다. 당시 서울시는 도심의 국공유지나 미개발된 사유지를 점거하여 살고 있던 이들을 서울 변두리와 경기도로 이주시킬 계획을 세웠는데 1963년부터 서울시로 편입된 관악구 신림동 일대가 그중 하나로 지목된 것이었죠. 허허벌판 서울의 외곽이었던 신림동에는 해방촌, 청계천, 한강 주변은 물론 이촌동과 대방동 등에서 떠나온 철거민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황량했던 이곳을 또 다른 삶의 터전으로 자리 잡기 위해 노력했고 그렇게 지금의 삼성동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런 LPG 가스통 참 오랜만에 보시죠. 오래된 대문과 항아리들도 정겨우면서 뭔가 아련한 기분도 들고요. 시장 바로 옆에 붙어있던 골목에서 나와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쪽은 앞서 보았던 골목보다는 높은 건물들을 볼 수 있었는데 그래봤자 2, 3층의 낮은 빌라들인지라 위압감은 느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오랜만에 이렇게 햇살에 빨래를 말리고 계시는 정겨운 풍경을 볼 수 있었는데요. 오늘은 햇살이 좋아 이불이 아주 바싹 마를 것 같습니다. 서울 곳곳에서는 다양한 빌라촌을 볼 수 있지만 이렇게 8, 90년대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빨간 벽돌의 빌라들이 밀집한 동네는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요. 지붕이나 창문 스타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정말 옛날 감성 그대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돌로 된 난간도 오랜만에 보는 것 같네요. 그러고 보니 제가 어렸을 때는 이런 골목에 뛰어다니는 아이들도 많고 또 자리를 펴고 소일거리를 하시며 담소를 나누시던 아주머니들도 많이 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리 개학을 했다지만 동네를 걷는 내내 아이들의 웃음소리는커녕 봄 햇살을 쬐고 계시는 노인분들 외에는 지나다니는 사람을 많이 볼 수 없어 뭔가 씁쓸하면서도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옹기종기 모여있는 집들과 그와 대비되는 텅 비어있는 골목의 풍경들이 눈에 띄게 들어왔는데요. 바쁘고 숨막히는 서울 생활이지만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희로애락을 공유하는 것이 우리가 진정 원하는 동네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잠시 해보았습니다. 전에 댓글로 어느 구독자님께서 공중파에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가 있다면 유튜브엔 공간 산책이 있다 라는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는데요. 제가 감히 김영철 배우님에 비할 만큼 푸근함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연륜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김영철 배우님의 성대모사는 좀 합니다.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마구니가 기억... 죄송합니다. 다신 안 하는 걸로.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풍경과 그 속에 담겨있는 이야기들 그리고 각 동네마다 가지고 있는 독특한 모습과 또 이제는 사라져가는 옛 모습들을 담아보려 시작한 동네 산책인데 이렇게 따뜻한 말씀을 해주신 덕분에 동네 산책을 더 자주 하게 되었는데요. 앞으로도 우리 삶의 터전이 되어주고 있는 동네 구석구석을 열심히 소개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니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싹이 트고 실록처럼 푸른 계절이 다가오고 있으니 걷기 좋은 숲길들도 틈틈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이곳 삼성동도 재개발 추진 중인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신림 뉴타운 중 1구역에 속한 이곳은 4,000세대가 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2028년에 조성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때가 되면 이 모습의 동네 풍경도 완전히 다른 풍경으로 탈바꿈 되겠습니다. 골목에서 나와 조금 남쪽으로 오니 이곳은 이미 철거가 완료된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곳은 예전 신림 10동에
밤골 마을이라는 달동네가 있던 곳이었는데 신림 뉴타운 2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벌써 공사가 시작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뒤에 보이는 아파트 단지들의 모습처럼 바뀌겠네요. 이제 삼성동 산책을 마치고 바로 옆에 있는 동네로 이동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삼성동의 마지막 모습을 담은 사진들을 잠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저의 오래된 절친이 함께 산책에 동행을 했는데 이 친구 나름 업계에서 유명한 사진작가거든요. 사진 감상 어떠셨나요? 제 친구라서 하는 말이 아니고 좀 멋져 보이네요. 이제 대로로 나와 횡단보도를 건너가겠습니다. 앞쪽에는 미림 여자고등학교가 보이는데요. 이쪽 동네 출신이 아닌지라 잘 모르는 학교이긴 하지만 붉은색 외관의 건물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미림여고 담장을 따라 길을 내려간 뒤 버스 정류장을 지나쳐 바로 나오는 오른쪽 골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처음에 돌아보았던 삼성동에서 호암로를 건너면 나오는 이곳은 예전에는 신림구동으로 불렸던 관악구 대학동입니다. 동네 이름에서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학인 서울대학교가 자리한 까닭에 대학동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혹시 대학동, 아니 신림동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순대타운도 있고 먹거리가 많은 곳으로도 유명하지만 옛날 분들이라면 뭐니 해도 고시촌이 떠오르시겠죠? 관악산에는 예부터 산속 절 방 한 칸을 얻어 공부에 매진하던 수험생들이 있었는데 책상과 친구가 있는 한 평짜리 방을 여러 개 붙여놓아 다닥다닥 붙은 방에 학생들이 들어가는 모습이 마치 돼지 우리를 닮았다 하여 일명 돼지막이라고 불렸다고 하는데요. 고시 준비생들 사이에서 어려운 공부에 집중하기 최적의 장소로 이름이 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여기에 1975년 지금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 위치한 서울대학교 동숭동 캠퍼스가 이곳으로 옮겨옴에 따라 대학생들의 하숙촌이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그와 비롯해 고시 준비생들이 더욱 많아지게 되었는데요. 그 후 80년대에 들어 현재와 같은 고시형 건물들이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고시촌으로 자리 잡게 된 이 동네는 2000년대 사법시험 응시 제한 연령이 폐지되고 선발 인원이 1000명에 육박하게 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동네로 모이게 되어 고시촌으로서의 그 명성은 확고해져 갔습니다. 게다가 전문 학원과 독서실 등이 생기면서 독학으로 공부하는 것보다 정보를 얻는 것에 유리하다는 점과 도심지에서 벗어난 조용한 주택가라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고시원의 한 달 비용이 당시 하숙비보다 2, 3만 원 더 저렴하여 주머니 사정이 어려운 고시생들에게 엄청난 매력으로 다가왔는데요. 때문에 각종 시험을 앞둔 시점에는 돈이 있어도 방을 구하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하는데 당시 고시 열풍이 정말 어마어마하긴 했나 봅니다. 한편 같은 고시촌이지만 이 동네도 크게 둘로 나뉘어 있는데요. 지금 제가 걷고 있는 이곳은 관악산으로 향하는 가파른 언덕길이 있는 곳으로 속칭 윗동네로 불리는 곳입니다. 도림천과 신림로에 맞닿아 있는 아랫동네는 다양한 상권이 밀집되어 있고 또 시설이 좋은 원룸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 반면 윗동네는 1980년대 고시촌이 형성되기 시작한 초기의 중심 장소로 과거 고시촌의 모습을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윗동네의 고시원들은 낙후된 시설과 고시생 감소로 인해 문을 닫는 곳이 많아졌었고
고시 낭인이라 불리는 장수생들과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들이 주로 살았다고 합니다. 이 청운 고시원은 간판에서부터 그 세월이 느껴지시죠? 살벌한 오르막을 끝까지 올라오니 이렇게 작은 공터와 운동시설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곳은 고시촌에서 불찰주야 공부하는 고시생들의 합격을 기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고시공원입니다. 체력을 길러야 오랜 수험 생활을 버틸 수 있기에 산책하러 와서 운동을 하거나 잠시 머리를 식히러 온 고시생들이 주로 이용했다고 하는데, 저는 오늘 열심히 돌아다니느라 따로 운동은 필요 없었지만 그래도 그 시절 고시생의 기분만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좁디 좁은 방에서 자신과의 싸움을 벌이며 치열하게 공부했을 고시생들도 합격의 꿈을 안고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길 희망하며 이곳에서만큼은 잠시나마 숨을 돌리지 않았을까 생각되네요. 한편 이런 고시촌도 결국은 쇠퇴되기 시작하였는데요. 2017년 사법시험이 폐지됨에 따라 고시촌을 떠난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비어진 고시촌 중 특히 윗동네는 이곳을 떠나지 못한 채 정착하게 된 장수생들과 저렴한 거주지를 따라 새롭게 유입된 중장년층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2020년 대학동 거주자 실태 조사에 따르면 중장년층 거주자의 91%가 남성이라고 합니다. 관악구는 대한민국에서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구에 속하기도 하는데, 각종 국가고시 준비생을 비롯하여 취업준비생, 서울대생과 외국인 유학생은 물론 새내기 직장인과 기초생활 수급자 등의 다양한 1인 가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고시원이라는 명칭이 고시생들이 치열한 자기 싸움을 하는 공간이라기보다 외로움과 불안이 감도는 현대인의 한 평짜리 불편한 주거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는데요. 특히 97년 IMF 이후 1인 가구 중 도시 빈곤층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이자 청년들이 많이 거주하는 하나의 저렴한 임시 숙소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다큐멘터리 3일이라는 프로그램 기억하시나요? 매주 다양한 공간을 방문하여 3일 동안 그곳의 모습을 담으며 그 속에 스며든 우리네 삶을 보여주던 제가 아주 좋아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예전 다큐 3일에서 아직 사법고시가 남아있던 시절에 이곳 대학동을 담은 영상 링크를 더보기 설명에 남겨놓았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한 번쯤 보셔도 재미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이제 아랫동네로 내려오니 유동 인구도 덜어 보이고 또 다양한 상점들도 볼 수 있었는데요. 이곳은 녹두거리라고 불리는 대학동의 번화가입니다. 녹두거리라는 이름은 7, 80년대에 이곳에 있던 막걸리집인 녹두집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는데요. 주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성상 음식점이나 술집 같은 먹거리 관련 가게들이 많고, 또 PC방이나 노래방과 같이 놀거리를 제공하는 가게들 또한 많이 있습니다. 또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반찬을 즐길 수 있는 식당은 물론 당시 고시생들이 책을 구입하던 서점과 헌책방, 그리고 학생운동의 학습교재인 사회과학 전문 서점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 보시는 서점이 그 대표적인 곳입니다. 학생운동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80년대 이곳 녹두거리는 단순히 대학가의 풍경만 지닌 것이 아니라 독재 정권을 반대하며 민주항쟁을 외치던 저항의 공간이었는데요. 녹두거리 근처 자취방에서 집회에 쓸 유인물과 화염병을 만들기도 하고, 또 경찰을 피해 은신처로 이용했다고도 합니다. 이런 녹두거리에는 아주 특별한 공간 하나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되었던 청년 박종철을 기억하며 일상 속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실천하고 또 내일로 이어가기 위해 설립된 박종철 센터입니다. 일요일과 월요일, 그리고 법정 공휴일을 제외한 날에 무료로 관람하실 수 있는데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오시면 청년 박종철의 삶과 함께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를 따라가며 인권과 자유, 그리고 민주화 평화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상설 전시를 보실 수 있으니
이곳 대학동에 오실 일이 있으시다면 박종철 센터에도 꼭 방문하셔서 박종철 열사를 기리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박종철 센터를 끝으로 오늘의 산책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서울대 방면인 동쪽으로 가겠습니다. 오늘은 아직까지 서울의 옛 모습을 담고 있지만 재개발로 인해 곧 있으면 지금의 풍경을 볼 수 없을 예정인 삼성동과 한때 고시촌의 성지로 불렸지만 이제 그 명성은 사라지고 서울대 학생들과 새롭게 유입된 중장년층 그리고 다양한 1인 가구가 밀집된 대학동을 산책해 보았는데요. 다채로운 이야기가 숨어있는 이곳 동네들을 담은 이번 영상과 함께 사라져가고 바뀌어가는 옛 서울 동네의 모습들을 떠올려 보시며 즐거운 산책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서울대 방면으로 걸어와 넓게 펼쳐진 관악산 으뜸공원을 지나 저 멀리 관악산 공원의 출입구가 보일 때 왼쪽으로 돌며 앞쪽에서 서울 경전철 신림선 관악산역 1번 출구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산책 코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샤 한번 보고 가야 섭섭하지 않겠죠? 제가 국민학생 시절에는 이곳에 부모님이나 친구들과 와서 나도 이 다음에 커서 꼭 서울대 가야지. 라는 다짐들을 하곤 했었는데 그게 얼마나 무모한 생각이었는지 고등학생이 되어서야 깨달았네요. 참고로 전 K대를 졸업했습니다.